원래 이번 주에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낚인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아는데 4월에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죠.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루머 정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아이패드 역대급 아이패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역대급이고 성능도 역대급이고 아마 가격도 역대급이겠죠?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미니 LED가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특히 밤에 영상을 볼 때 아이패드는 가로의 비율이 16대 9가 아니잖아요. 위아래로 생기는 렛터박스가 거슬렸던 분들 많으시죠? 원래는 그쪽이 까매야 되는데 거기서 어슴푸레하게 빛이 나잖아요. 그게 LCD라서 그렇습니다. 뭐 LCD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액정이라고 얘기하는 그건데, 액정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액정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빛을 내는 백라이트가 따로 있어요. 뭐 그게 형광등일 수도 있고 LED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액정은 요 뒤쪽에서 나오는 빛을 얼마나 통과시킬지를 정합니다. 쫙 통과를 안 시키면 까맣게 되는 거고, 통과를 쫙 시켜주면 밝은색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아무리 빛을 막고 싶어 해도 완벽하게 빛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약간 새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어슴푸레한 까만색, 완전 까만색이 아니야. 근데 OLED 같은 경우에는 화소,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직접 냅니다. 블랙을 표현하고 싶을 때 화소를 아예 꺼버리면 완전한 블랙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렇게 얘기할 때 영상만 볼 거면 갤럭시 탭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면 비율 자체도 조금 더 영상에 맞고 OLED가 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이 굉장하거든요. 물론 갤럭시 탭에도 LCD 제품이 있지만 저는 갤럭시 탭은 OLED 제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밝은 데서는 반사율 때문에 오히려 LCD를 사용한 아이패드가 OLED를 사용한 갤럭시 탭보다 블랙을 더 블랙같이 보여줍니다. 어두운 데 가서 사용했을 때 갤럭시 탭 OLED의 진가가 나오는 걸로. 어쨌든 아이패드에도 이제 미니 LED가 들어가게 되면 OLED 같은 완전 블랙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미니 LED는 말 그대로 작은 LED인데 요거를 화면 비에다가 쫙쫙쫙쫙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백라이트를 엄청나게 많은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 블랙으로 표현하고 싶은 구역에 LED를 끄면 완전 블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니 LED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버닝이 없습니다. LCD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단점도 있죠. 기존에는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자리에 LED가 들어가 있었어요. 미니 LED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 가장자리에 있던 LED들이 화면 뒤쪽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두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에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1인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루머니까 마지막까지 행복해로 한번 불태워 보자고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M1 칩이 들어간다고 하죠. 인텔 CPU 뺨 때리고 다니는 그 M1 칩 맞습니다. 아이패드가 진짜 웬만한 노트북 성능을 다 씹어먹고 다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아니고요. A14X라고 이름 붙여줘야 될 칩이 맥에 들어가니까 M1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고, 아이패드에 들어올 때는 A14X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순 있어요. 그래도 실체는 같을 거라는 거. 거기다가 M1 칩에는 이미 썬더볼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이패드에도 썬더볼트가 지원될 거라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아이패드에 썬더볼트 지원되면 썬더볼트 독 연결해서 뭐 SD카드도 꼽고, 동시에 모니터도 연결하고, USB도 여러 개 달고, 유선랜도 꼽고 그리고 본체에서 사라진 3.5파 이어폰도 꼽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봐야 뭐하냐.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M1 맥이 출시되면서 아이패드 OS랑 macOS 근본이 같아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M1 맥에서 iOS 앱들이 돌아가는 거 이미 보셨죠? 원래부터도 사실 macOS랑 iOS는 설계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는 진짜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똑같아졌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iOS에서도 맥 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덱스 아시죠? 폰에 USB-C로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하면 데스크톱 UI를 띄워주고 거기서 이제 뭐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쓸만한 앱들이 많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썬더볼트 단자에다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연결된 도구를 이렇게 딱 꼽기만 하면
macOS 화면이 탁 하고 뜨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macOS용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소설을 좀 써보자면 요번 아이패드 발표, 근데 요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요번 WWDC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UI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보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iOS는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들만 받을 수 있고, 맥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바깥에서도 많은 앱들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핸들링할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일한 걱정이라고 하면 램 용량이랑 가격 정도. 기존 아이패드 프로가 4GB 램이 들어갔고요. 1TB 저장 용량을 가진 모델에 한정해서 6GB 램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이패드 프로 모든 모델에 8GB 램이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면 8GB 램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진 형께 열심히 기도를 드려 봅시다. 아이패드 프로 얘기가 좀 길었죠.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여기는 사실 소식이 좀 갈리는데 화면이 현재보다 조금 더 커질 거라는 그런 루머가 많더라고요. 뭐 크기는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홈 버튼을 빼고 화면을 쭉 늘려가지고 8.4인치 정도로 화면 크기를 맞출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면 아이패드 에어처럼 페이스 아이디를 넣어줄 것 같지는 않고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 아마 넣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루머를 종합해보면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에서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다음은 에어팟 3입니다. 에어팟 프로랑 똑같은 디자인의 노이즈 캔슬링 같은 추가 기능이 빠진 모델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에어팟 프로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만족감 중에 상당 부분이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런 부가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캔을 빼면 가격을 꽤 많이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커널형이니까 오픈형 에어팟보다는 뭐 저음이나 뭐 차음성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을 테니까 뭐 요것도 잘 팔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상상 속의 물건 에어태그도 이번 이벤트에서 발표될 수 있는 제품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매번 올라가 있는 것 같아. 아이폰 11부터였죠. 울트라 와이드밴드 지원하는 U1 칩이 들어갔는데 이걸 어디다 쓰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요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이용해서 에어태그 같은 거를 지갑에 넣어놓는다던가 열쇠고리 같은 데 붙여둔다던가, 그러면 아이폰 같은 걸로 정확하게 그 물건이 있는 위치를 찝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애플워치에서 가장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소리 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이폰 위치 찾는 요거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에어태그도 나오면 또 열심히 잘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들이 출시될수록 사람이 점점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상상 속 물건 그만하고 정말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1X를 탑재한 맥북 프로랑 아이맥 루머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16인치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두 가지 모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미니 LED 좋다고 많이 설명드렸죠? 무엇보다 M1X, M1 칩에서 고성능 코어의 수를 확 늘려가지고 성능을 훨씬 높게 만든 거죠. 거기다가 M1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 그리고 13인치 맥북 프로에 나온 애들은 펜리스로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열 설계를 해서 펜을 쌩쌩 돌릴 거니까 성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맥세이프랑 SD카드 슬롯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되면 정말 대박일 것 같아. 아이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M1보다 더 강력한 데스크탑 버전 애플 실리콘 탑재하고 나올 예정이고요. 얘는 새로운 디자인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이맥 디자인이 사실 너무 오래됐잖아. 거기다가 동시에 알록달록한 컬러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블루 컬러 딱 기다려. 여기도 미니 LED 디스플레이 들어간다는 루머가 있고요. 유일한 문제는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요 맥북 프로 제품군들이랑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요번 이벤트에서는 발표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회로 돌리기 전문가잖아요. 계속 한번 돌려봅시다. 자, 지금까지 애플 신제품 루머 정리를 한번 쫙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도 그렇고 맥북 프로도 그렇고 아이맥도 그렇고 여기저기 미니 LED가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애플 4월 이벤트가 실제로 열리게 되면 제가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